윤리감찰단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선출직 그리고 주요 당직자 누구를 상시 감찰하는지 그 대상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 실효성이 있다고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실효성 1도 없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예전에 보면 국정원이 네. 뭐 지역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뭐 정보관들 뭐 지역마다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중앙당에서 뭐 정보관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뭐 소문 듣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당 거대 정당들이 이렇게 딱 피라미드 조직이 돼 있어서 이게 아마 뭐 밑에서 이야기들이 올라와도 대부분은 사실은 묻혀버려요. 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 같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개입이 되니까 야당 쪽에서 폭로를 하고 하면서 이게 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찍힌 것도 명확히 있고. 예, 그렇죠. 속에서 예. 아마 자기네들 그 뭐 직원들 상대로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대부분은 그냥 묻혀가서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네.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기식 이런 식의 그 접근은 하나마나한 거고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이제 네. 그만둬라 이제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최근엔 일종의 탈당이 유행이에요, 그죠? 네. 거의 민주당 쪽에서는 뭐가 일 벌어졌다 그러면 다 탈당해. 근데 탈당한 그 이유를 가만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 당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 피하려고 뭐 선제적으로 탈당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혼 안 날려고 가출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됐을까를 곰곰이 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복당을 너무 허용을 자주 해주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네. 예, 탈당하고 나갔다가 뭐 별일 없다 내지는 설령 유죄 판결을 받아도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동정론이 싹 돌면서 네. 그냥 살짝 복당시키고 우리 식구인데. 최근에도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 뭐 탈당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당 지도부도 속으로는 은근히 탈당을 바래요. 예. 예, 그냥 뭐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그 훅 탈당해 버리면 그냥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심전심으로 그냥 이게 일종의 유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네. 이 상시 감찰 대상이라는 게 각 시당 소속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또 지방의원, 또 주요 당직자까지인데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조차 지금 이종우 평론가도 1도 실효성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상시 감찰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어요, 최 교수님.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시 감찰을 한다는 게 무슨 뭐 그 당 사무처나 이런 데서 그러면 감찰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 발견하고 한다는데 네. 그게 쉽게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네. 없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도적으로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탈당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네. 요청을 해도 그렇다고 무슨 그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는 상시 감찰이라는 얘기를 꺼내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얘기로 들려지는 건데 네. 실제 그럼 저게 성과를 내 가지고 무슨 뭐 정말 못 밝혀내는 걸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출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것도 저는 발전했다고 보는데 수시적으로 정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자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남 도당도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의견이 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좀 더 쉽게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봤을 경우에 그걸 당 사무처, 중앙당에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루트랄까요? 아니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강하게 이 위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 쇄신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칼을 빼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에게 한 달 넘게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이 있었죠.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했는데요. 돈 봉투 의혹, 또 코인 논란.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뭐 강성 지지층과 좀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수박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씨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씹어서. 일배만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수박 예. 드시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네. 수박이라고 맹공했다고 아주 그 앞장서서
공격하던 사람 한 사람 그냥 딱 제명.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과연 이제 있는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말 본심은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 개딸 글쎄요 정리할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본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의 당원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비명계 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반응이 아닌가. 그리고 비명계도 그래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를 할 뿐이지 예. 별로 기대하는 바는 실제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을 징계하고 몇 명의 당원을 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정성 있는 지시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고 두 번째로 강성 팬덤과 절연하겠다고 대표 스스로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거리두기, 뭐 절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강성 팬덤과? 그 강성 팬덤이라는 말을 지금 이원우 의원이 쓰셨는데 네. 무슨 의미로 이게 너무 이게 범위 자체가 대단히 넓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봐요. 예. 지지자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사실은 정당을 지지하고 또 후보자를 지지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원우 의원도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이 정말 환호하고 좋아해서 그분을 찍어줘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강성이란 말도 저는 약간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하게 팬덤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전해수 의원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처럼 뭐 가족을 위하겠다는 뭐 그런 예. 말 또는 뭐 인격적 모독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말 평범한 육수준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예.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체 팬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의 몇 %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다 강성 팬덤 이렇게 묶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젠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요. 남성, 여성, 연령대도 다양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막 욕설하고 이러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그거 다 포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이 그러면 팬덤을 함께 가면서 지지자와 함께 가면 정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너무 기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예. 결별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절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그거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 어떤 새로운 좀 터닝 포인트가 민주당에 될 거라고 보세요, 최 교수님? 짧게 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시더라도 지금의 민주당 체제가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소위 비명계로 불려지는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예.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운신할 수폭이 커지질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민주당 과연 어떤 노선을 택하고 쇄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